안녕하십니까. 진세걸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근래 와서는 이혼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 이혼이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사육기관에서 이 이혼에 대한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성격 차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른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격이 같은 부부란 한 사람도 없는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면 같이 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각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여러 가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다른 습관과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는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가 결국은 다 성격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단순히 성격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많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고 사실은 극복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부부간에는 이러한 성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상대를 고치고 길들이려고 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정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의 첫째는 배우자와 나는 성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수용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성격 차이가 있더라도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만일 소프라노가 알토에게 너는 왜 목소리가 그렇게 낮고 굵으냐라고 비판을 하고 알토는 소프라노에게 너는 왜 목소리가 그렇게 높고 가느냐 하고 비난을 하면서 싸운다면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습니까? 높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는 싸울 일이 아니고 둘이 합쳐서 아름다운 이중창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것을 보면 우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잘 맞추면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조화시키고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자라나온 생활 환경과 가족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아내가 오래간만에 특별한 음식을 마련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먹고 있었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아내가 뭔가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니 여보 왜 그래? 지금 뭐가 잘못됐어? 당신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대뜸 무슨 아버지가 그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아니 내가 뭐 어째서? 라고 했더니 아내는 아버지가 됐으면 아이들에게 음식을 서비스도 좀 하고 맛있다고 하면서 식탁 분위기를 좀 돋아줘야지 자기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먼저 먹어야 아이들도 따라 먹을 것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정성껏 잘 차렸으니까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하고 오히려 제가 화를 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부는 한바탕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면서 저는 우리 부부가 왜 이런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싸움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야 안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 처가집과 저희 집의 가정 문화가 차이가 있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자상하고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음식을 차려놓으면 먼저 맛을 보시고 야 이거 참 맛있구나 라고 하면서 애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애들은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하면 늘 그러한 자상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불행하고도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집 가정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엄한 유교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엄숙하게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셔야 우리도 따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는 떠들지를 않고 조용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고 저는 또 이것을 이상하게 보고 말이 많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각각 다른 문화의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별 생각이 없이 하는 행동도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하는 것을 가리며 싸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정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제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것들을 많이 고치면서 저희 가정이 상당히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나와 똑같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는 그런 아내를 얻어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부부간의 큰 다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 가정 문화는 지금까지도 계속 19세기식 스타일로 그대로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오히려 아내가 저와 다른 가정에서 자란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가정의 문화는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또 오랜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돼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으로 오래 살다가 그것이 편해지니까 우리들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이 문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라는 부부는 처음부터 풍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수용을 한 다음에는 그래도 어차피 두 사람은 처음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문화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